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피부과에 가서 뭘 받아야 될지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또 알아보는 걸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킨 부스터라는 시술입니다. 사실 아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고 스킨 부스터 하지만 이것 또한 모르는 분들은 스킨 부스터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처럼 계절이 점점 더워지는 시즌에 받으면 되게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아니 원장님 스킨 부스터 잘못 맞으면 효과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부 고민에 따라서는 효과가 거의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게 또 이 스킨 부스터인데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지 잘 알고 받으시면 억울하게 돈만 축내고 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어디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영어 그대로 스킨을 부스트한다,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 그 자체의 목적에 충실한 시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약물들, 의료기기들, 의료약품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는 시술을 지칭한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건가요? 화장품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화장품 자체는 법적으로 화장품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어떤 것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약물, 의료기기, 의료용품과는 이런 성분의 종류나 함량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화장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보다는 확실히 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받으면 차이가 크긴 하죠. 그러면은 피부 좋아지는 다른 시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피부가 좋아지는 다른 시술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리프팅 기기들도 있고 레이저 장비들도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 약물을 피부층에 직접 넣어준단 말이죠. 이 직접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장비와 차별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고주파나 초음파를 사용해서 피부에 이제 대서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디바이스라고 보면은 스킨 부스터는 이 약물 하나하나를 장비나 사람 손을 통해서 넣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위에 좋은 성분을 넣어준다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좋아지느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 각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합을 해서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많은 손님들이 혼란을 겪으시는데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스킨 부스터를 오늘 제가 다뤄드릴 수는 없겠지만 피부과 가면은 대표적으로 요새 트렌드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그리고 좋은 스킨 부스터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류만 알면은 병원 가셔서 상담하고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제품별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별로 어떤 스킨 부스터가 좀 괜찮은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홍조가 있고 이러면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광주사와 리쥬란을 추천드립니다. 물광주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히알루론산으로만 이루어진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쥬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피부과 안 가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체적으로 놓는 리쥬란 힐러도 있고 눈에만 놓는 아이리쥬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스킨 부스터 건조함을 해결해 줄 수 예민함에 좀 도움이 되는 거긴 한데 얘도 히알루론산이 있고 얘도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그런데 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N이라고 하는 재생 물질이 담겨 있고 이 친구는 히알루론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쥬란이 좀 상위 호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리쥬란은 워낙 유명해져서 국외에서도 손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시술을 받을 때 많이들 찾으시는 시술 같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피부가 좀 당기고 트러블이 나거나 예민하거나 했을 때 받으면은 이 재생인자가 그것을 회복을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피부에 조금 광이 난다, 좀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는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받았을 때 차이점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았을 때의 그 편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은 1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을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잔주름이 있고 약간 모공이 늘어지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피부톤이 칙칙한 분들한테 추천하는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주베르
주베룩인데요. 주베룩도 몇 년 전부터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서 오늘날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안에 하얀 가루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주사로 뽑은 다음에 직접 손주사를 하거나 큐어젯, 미라젯 같은 기계로 쏘아주거나 인젝터로 넣어주는 방식 등 넣어주는 방식은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젖산 입자인데요. 젖산 입자를 피부에 넣어주게 되면 그 젖산을 따라서 몸에 있는 세포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탐식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피부 밑에 이제 콜라겐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좀 탱탱해지고 뭔가 칙칙했던 톤이 좀 밝아지고 피부 자체가 조금 건강해 보이는, 한마디로 피부 좋아 보이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리쥬란이랑 차이가 그럼 뭐냐? 라고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쥬란은 어느 정도 건조하고 예민하고 트러블이 있는, 홍조 기운이 있는 약간 자극된 그런 느낌의 피부에 받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극된 느낌은 없지만 노화에 의해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나고 잔주름이 생기는 이런 피부에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다 좋지만 조금 차이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륨이 좀 꺼지고 심부볼이 막 처지고 이제 피부가 좀 늘어지는 그런 분들한테 또 괜찮은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요.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스킨 부스터라더니 콜라겐 부스터는 또 뭐야?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스킨 부스터가 넓은 모집합이면 콜라겐 부스터는 그 안에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제가 딱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베룩인데, 주베룩 볼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주베룩, 까만 게 주베룩 볼륨인데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젖산 입자가 많고 입자가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콜라겐을 형성해내는 능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꺼진 부분에 넣어줘서 약간의 볼륨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물론 스킨 부스터다 보니까 필러처럼 확 올라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조금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가꿔 나가는 게 좀 트렌드다 보니까 기존의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주베룩 볼륨 같은 게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주베룩 볼륨 말고 또 한 가지로 스컬트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원리인데,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PDLLA이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PLLA예요. 한 가지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스컬트라의 그 입자는 주베룩보다 조금 더 뾰족뾰족하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훨씬 더 활발합니다. 볼륨이 조금 더 많이 채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잘못 사용했었을 때는 결절이 조금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조금 뭐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가벼운 게 주베룩 볼륨, 조금 더 공격적인 게 스컬트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시술은 레디어스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시술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회사에서 콜라겐 부스터다 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인지도는 다시 최근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술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 연구 결과나 임상 자료들은 옛날부터 많이 안전성이 축적되어 온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CAHA 칼슘 성분을 이제 얼굴에 쭉쭉쭉 깔아줘서 거기서부터 또 콜라겐이 재생되는 콜라겐 부스터라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산 성분들 약간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 콜라겐을 생성해낸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칼슘 그 자체가 원래 피부 안에 있는 구조체와 되게 닮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구조체 역할을 해주면서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앞서 말씀드렸던 콜라겐 부스터에서 생겨나는 딱딱한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말고도 뭐 각종 검색 사이트나 유튜브에 쳐보셔도 점점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는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받아도 괜찮은 스킨 부스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오민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포트듯이 얕게 넣는 것을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 자체도 좋은 스킨 부스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보톡스가 어떤 영양적인 물질을 피부에 넣어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 보툴리는 톡신이라는 게 피부 얕게 들어갔을 때 희지선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서 모공도 조금 줄여주고 유수분 밸런스도 좋아지게 해주고 얼굴이 되게 뭔가 뽀송뽀송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의 긴장도도 펴주기 때문에 잔주름도 펴지고, 완전히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자료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시술을 많이 해왔을 때 경험적으로는 정말 효과가 다양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뭔가 원장님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하고 표현하는 그 밑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홍조가 좋아진다거나 모공이 줄어든다거나 톤이 밝아진다거나 잔주름이 펴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효과가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의 효과를 조금씩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팔방미인 같은 시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나 조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영양물질을 피부에 넣어주는 그런 개념의 시술이다 보니까 다른 뭐 레이저 시술 대비 부작용이 많이 있진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베록이나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간혹 약간의 결절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시술을 해봤을 때는 생기는 일은 없었고요. 다른 원장님한테도 들었을 때 약간의 만져만 보면은 되게 좁쌀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고 나중엔 또 분해돼서 사라질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겁을 지레짐작 먹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스킨 부스터류의 시술들은 그래도 다른 시술들보다는 가볍게 진행되는 양상의 시술이다 보니까 큰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킨 부스터 맞은 후에 또 다른 시술을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 같이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의 시술이 있고 각각의 시술들이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각각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병합을 해주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더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조금 더 그런 역할을 잘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원래 시술들이 있으면 그 위에 맛있게 뿌려줄 수 있는 드레싱 소스 같은 느낌? 보통 그냥 뭐 리프팅 레이저 하면서 리쥬란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시술 하면서 뭐 콜라겐 부스터도 받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합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드레싱 같은 시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약물이 들어간 직후에 레이저를 쏘면은 피부에 들어간 약물에 뭔가 다른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먼저 한 다음에 주사 시술을 뒤에 하는 순서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로는 해결되지 않는 피부 고민도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피부과 시술이 만능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피부 상태에서 한 단계 툭 쳐서 좀 올려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보습, 선크림, 마찰,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아서 피부 장벽이 많이 파괴되고 컨디션이 너무 나쁠 때는 스킨 부스터를 받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을 지켜주는 것이 늘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본인 피부가 너무 좋아서 목적성에 안 맞게 스킨 부스터를 맞는 경우에는 또 효과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그냥 내 피부 당장 지금 뭐 건조함도 없고 뭐 홍조 기운도 없는데 뭔가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리쥬란을 맞는다 하면은 실제로는 좋아지겠죠. 노화가 되는 것도 늦춰질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효과가 덜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남녀노소 누가 받아도 큰 상관없는 시술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맞게끔 스킨 부스터를 받아보시면 효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내 몸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막 스킨 부스터들도 들고 오기도 했고 이렇게 참 종류가 다양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았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피부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셔도 그게 돼야 하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고 물론 노화를 방지한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측면에서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 뭐 나쁜 점들에 맞춰서 스킨 부스터를 좀 더 적합하게 맞으면 좀 더 효과가 와닿고 즐거운 미용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